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96세 할아버지가 30년간 실천해온 식초 한 스푼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올해로 96세가 되셨는데요. 놀랍게도 혈압약도 당뇨약도 전혀 드시지 않으면서 또래보다 훨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 비밀이 바로 하루 한 스푼의 식초였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할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식초를 단순한 조미료 정도로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60대 중반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위가 쓰리고 속이 더부룩했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늘 피곤함을 느끼셨다고 해요. 몸무게도 점점 늘어가고 혈당 수치도 높아져서 병원에서는 당뇨 전 단계라며 약물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오래된 한의서에서 한 구절을 읽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식초의 신맛이 소화를 돕고 위를 편안하게 하며 장부를 안정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신 식초 한 스푼이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처음 식초를 마셨을 때의 기억을 생생히 기억하신다고 하는데요. 물에 희석하지 않고 그냥 마셨더니 목이 따끔하고 속이 쓰렸지만 30분 정도 지나니 속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숙면을 취하고 다음날 아침 컨디션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끼고는 본격적으로 식초를 매일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5년부터 시작된 할아버지의 식초 여행은 단순한 건강법을 넘어 인생 철학이 되었다고 하네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이 작은 의식이 하루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식초의 건강 효과는 할아버지만의 발견이 아닙니다. 기원전 400년경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상처 치료와 기침 완화에 식초를 사용했거든요.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대추야자로 만든 식초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중국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정작 궁중에서는 곡물 식초를 즐겨 마셨다고 하고요. 명나라 이시진의 본초 강목에도 식초의 효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행군 중에도 아세툼이라는 식초 음료를 마시며 체력을 보강했다고 하니까요.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부터 현미식초를 건강 음료로 애용했고 프랑스에서는 포도 식초가 소화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초는 수천 년간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자연의 선물인 것이죠. 그럼 30년간의 식초 섭취가 할아버지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볼까요? 가장 놀라운 것은 혈당 수치의 안정화였습니다. 당뇨 전 단계였던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체중도 자연스럽게 10kg이 빠져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소화 기능도 현저히 좋아져서 예전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음식은 거뜬히 소화시키신다고 해요. 변비도 완전히 사라져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배변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면역력 향상도 눈에 띄는데요. 예전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에 걸렸는데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가벼운 감기 기운을 느끼시고 그마저도 하루 이틀이면 금세 회복되신다고 하네요. 할아버지의 또래 친구분들을 보면 대부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혈압약도 당뇨약도 드시지 않으시고요. 정기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놀라워하신다고 해요. 93세 나이에도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시고 텃밭 가꾸기를 즐기신다고 합니다. 손자들과 축구도 할 정도로 체력이 좋으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이 식초 한 스푼에서 시작된 변화라고 생각하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최근 과학 연구들도 할아버지의 경험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캐롤 존스턴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 섭취가 식후 혈당 상승을 23%까지 억제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인슐린 감수성도 19% 개선되어 당뇨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임이 입증된 것이죠. 일본 오사카 대학교 연구팀은 12주간 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평균 1.2kg의 체중 감소를 보였다고 발표했는데요.
복부지방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식초 속 아세트산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서는 식초가 포만감을 증가시켜 자연스러운 식욕 억제 효과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혈압 강화 효과도 확인되었다고 하고요.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긍정적 작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아세트산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습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의 활성을 높여 음식물 분해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세트산은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억제합니다. 동시에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를 증가시켜 혈당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어요. 이는 당뇨 환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작용입니다. 세 번째로 아세트산은 지방 대사를 활성화합니다. 지방산 산화를 촉진하여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새로운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것이죠. 이것이 체중 감소 효과의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초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특성을 알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아버지가 주로 마시시는 사과 식초는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펙틴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혈당 조절과 혈압 관리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현미 식초는 현미를 발효시킨 것으로 아미노산과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소화 개선과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해요. 흑초라고 불리는 현미 흑식초는 더욱 오래 숙성시킨 것으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포도 식초는 포도를 발효시킨 것으로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서 항염 작용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발사믹 식초는 이탈리아 전통 방식으로 만든 고급 식초로 피부 건강과 항노화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시장에는 진짜 발효 식초가 아닌 가짜 식초들도 많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빙초산을 물에 희석하고 향료와 색소를 넣어 만든 합성 식초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반드시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친 천연 식초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식초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성분표를 확인하여 인공 첨가물이 없는 무첨가 제품을 고르세요. 두 번째로 병 바닥에 자연스러운 침전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는 살아있는 유익한 균들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향을 맡아보세요. 자연 발효 식초는 은은하고 깊은 향이 나지만 인공 식초는 자극적이고 날카로운 냄새가 납니다. 네 번째로 색깔을 보세요. 천연 식초는 자연스러운 색감을 띠지만 인공 식초는 부자연스럽게 선명한 색을 낸다고 해요. 이제 식초를 마시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원액 그대로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도가 높은 식초는 식도와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아버지가 30년간 실천해 오신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사과 식초 15ml 약 1스푼을 넣고 잘 저어서 마시는 것이에요.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좋다고 하세요. 마시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식사 15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어 소화가 잘 되고 혈당 상승도 억제된다고 해요. 절대로 공복에는 마시지 말라고 하시네요. 위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할아버지의 하루 식초 스케줄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전 6시 기상 후 세수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신다고 해요. 6시 30분경 첫 번째 식초 1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시고 그 후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7시에 아침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인 12시 15분 전인 11시 45분에 두 번째 식초를 마시신다고 해요. 현미 식초나 포도 식초로 바꿔가며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시네요. 저녁에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되도록 마시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루 총 섭취량은 30ml 이내로 제한하신다고 해요. 많이 마신다고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위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적정량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네요. 식초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등 위장 질환이 있는 분은 섭취를 피하시거나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두 번째로 치아 건강을 위해 식초를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고 30분 후에 양치질하시라고 하네요. 세 번째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은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초가 약물 효과를 증강시켜 저혈압이나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번째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속쓰림이나 복통이 지속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라고 하시네요. 할아버지 가족분들도 모두 식초의 효과를 경험하고 계신다고 해요. 할머니는 10년 전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식초를 마시기 시작하셨는데 관절염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염증 수치도 현저히 떨어졌다고 하네요. 큰아드님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소화불량에 시달렸는데 식초를 마신 후 위장 기능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며느리분은 출산 후 늘어난 체중을 식초로 자연스럽게 감량하셨다고 합니다. 손자분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자연 발효 식초에 대해 교육하신다고 해요. 인공 음료 대신 물에 식초를 조금 타서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면역력과 소화력이 또래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신다고 하네요. 요즘은 집에서 직접 식초를 만드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사과 식초는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추천한다고 하시네요. 신선한 사과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잘게 썬 다음 설탕과 함께 발효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1차 발효에는 23주, 2차 발효에는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시간은 걸리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식초는 시판 제품보다 훨씬 맛있고 효과도 좋다고 하시네요. 만드는 과정 자체도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다만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하시는데요. 용기와 도구는 완전히 소독하고 발효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가시라고 조언하시네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0세 이상 노인의 평균 복용 약물수는 5.2개라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등 만성질환 약물을 전혀 복용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식초의 힘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네요. 물론 유전적 요인과 생활 습관도 중요하겠지만 30년간의 경험을 통해 확신하시는 것은 식초 한 스푼이 건강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하시네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할아버지의 동년배 친구분들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다고 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직도 정정하게 살아가고 계신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식초와 함께한 건강한 삶의 결과라고 믿으신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식초와 함께 건강한 삶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시는데요. 100세까지는 기본이고 11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아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식초의 효능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건강할 때부터 올바른 습관을 갖기를 바라신다고 해요.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하루 한 스푼 식초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최근에는 식초 관련 책을 집필하고 계신다고 해요. 30년간의 경험과 과학적 근거들을 종합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고 계신다고 하네요. 우리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세요. 할아버지께서 젊은 친구들에게 당부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이 쌓여서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식초 한 스푼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30년 후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중년분들에게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식초와 함께하는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면 10년, 20년 후에 그 선택에 감사할 것이라고 하시네요. 어르신분들께는 동료로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할아버지처럼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시네요. 식초 한 스푼이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는데요. 93세 할아버지의 30년간 식초와 함께한 경험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건강의 비밀이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방에 있는 평범한 식초 한 병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히 지속하는 의지인 것 같아요. 내일부터 여러분도 하루 한 스푼 식초로 건강한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몇 달 후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할아버지의 놀라운 사연을 통해 식초의 건강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작은 습관 하나로 큰 변화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